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 글쎄, 오늘도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커버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 네. 제가 오늘 좀 새로운 데 와가지고, 네. 지금 통화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는데요? 여기 돌비 지하 감옥이라고 제가 처음 와봐가지고, 잘 들리시면 다행입니다. 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지금 되게 떨리네요. 요즘에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저도 이제 준비는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리미리. 네네네. 지금 방이 없어가지고 지금 밖에 서 있다가 추워서 좀 눈도 오고. 아니, 그게 아이고. 밖에 그냥 계시라는 게 아니라 눈 치우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네. 어쩐지. 여기 빗자루가 좀 있던데. 빗자루랑 뭐 넋가래 이런 게 있는데, 눈 좀 조금만 치워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또 그 빗자루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커버님이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동네꼬마님 나가셨거든요, 방금. 아이고. 눈 치우셔야 되니까. 아이고, 제가 또 피해를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네. 재밌자고, 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커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오늘도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예요. 저번 이야기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커버예요. 오늘 이야기는 원래 제가 영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준비를 다 했다가 제가 두 번째 시참 때인가 어떤 한 집착적인 시청자에게 곤란을 겪었던 한 인터넷 방송 BJ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충격적이긴 했어. 예. 그래서 시참을 준비하다가 딱 그 생각이 나서 그때 BJ들한테 수집했던 것 중에 하나인 BJ 공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얘기 주인공은 딱히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성이다 이렇게만 할게요. 그 이유는 이제 들어보시면 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구나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오늘 주인공 이제 똘비는 게임 방송을 하는 인터넷 BJ예요. 제가 옛날 시참 때 저도 인터넷 방송 BJ였다고 했는데 사실 이 BJ라는 게 하는 컨텐츠마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통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게임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하나도 모릅니다. BJ인데도. 네. 돌비님도 옛날에 게임 방송 했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 그런 일 없어요. 예. 없죠. 예. 없는 거예요. 다른 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들어봤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소통 방송하는 게 돌비님 지금 소통하시는 거랑 좀 스타일이 비슷하게 해요. 물론 춤은 그만큼 못 추지만 어쨌건 게임 방송을 저를 보고 한번 배우세요. 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게임 방송은 제가 듣기로는 게임하면서 리액션도 하고 소통도 좀 간간히 섞어주는 그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방송을 해도 통용되는 게 있는데 이게 잘생기면 다 잘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 카톡 프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좀 방송할 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똘비가 주로 하던 게임이 이제 스타크래프트라고 요즘 좀 어리신 귀족님들께서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나 돌비님 세대만 해도 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스타크래프트가 완전 지배하는 게임이었어요. 지금도 지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진짜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스타크래프트 BJ가 계시긴 한데 대부분 전 프로게이머나 역캠 이런 분들 아닌 이상 그 BJ는 별로 없다고 제가 좀 어디서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 스타크래프트로 방송이 꽤나 잘 되던 똘비는 스타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게임을 배우는 스타일, 어떤 느낌인지 좀 오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송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게임 전략 이런 게 있으면 일꾼 몇 마리 뽑고 뭘 짓고 언제 공격하고 컨트롤 이런 걸 배워요, 방송에서. 네. 그러고 미션으로 배운 거 해보기 하고 성공하면 후원 얼마 받고 이런 식이었대요. 근데 대부분 이제 스타크래프트 방송 보는 시청자는 남자가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남자 시청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편 반대로 얼마 안 되는 여성 시청자 중에서 제가 그냥 지은 건데 예쁜이 현이라는 아이디에 여성 시청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성 시청자가 있기도 힘든데 심지어 이 예쁜이 현이가
게임을 진짜 잘 알고 잘 하시더래요. 그래서 시청자랑 뭐라고 하냐, 뭐 1대1 로템, 뭐 초보만 이런 방 만들어서 하면 그분이, 여자분이 압도적으로 막 이기고 훈수도 뭐 좋은 의미로 해주시고 뭐 심지어 후원도 잘 해주시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똘비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후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우를 되게 잘해줬대요. 뭐 들으시는 귀족님들 중에는 아니 뭐 많이 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방송 스타일에 따라서 후원 뭐 감사하지만 모두 다 봐주시는 것만 해도 공평하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튼 근데 똘비는 후원 많이 하시는 분을 소위 열혈팬이라고 해요. 네. 그런 열혈분들을 되게 흡족하시게끔 잘 챙겨드렸대요. 뭐 채팅 언급도 잘해드리고 카톡도 잘 드리고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 예쁜이 현이가 열심히 방송에 참여하셨으니까 열릴 거 아니냐고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특히 되게 잘해줬대요. 카톡도 드리고 방송 외에 연락, 카톡 다 잘 받아줬대요. 근데 어느 날 방송 중에 우리 그 전문 용어 중에 샷건이라고 있습니다. 내리치는 거. 샷건이 뭐냐? 뭐가 잘 안 되면 키보드 콱 내리치는 게 있는데 게임하다 뭐 잘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좀 방송적으로 재미도 있으라고 좀 오바해가지고 키보드 샷건을 좀 세게 쾅 때렸는데 키보드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비싼 건데 그러면서 또 똘비가 프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빌미로 또 후원해달라고 또 이제 막 그랬대요. 네. 근데 여기서 똘비가 쓰는 키보드가 흔한 게 또 아니었어요. 가격도 30만 원 넘고 제가 들었는데 브랜드를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무슨 축 해서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 흔히 쓰지 않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키보드였대요. 근데 이쁜이 현이가 카톡이 하나 와요. 방종하고. 방종은 방송 종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보드 모델명이 DOLB777 막 이런 모델명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오빠 제가 키보드 하나 사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오빠 그 DOLB777 하나 사드릴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중에 키보드가 보이긴 하는데 모델명을 안다고? 뭐 아무튼 근데 사준다고 해서 배송받을 주소 알려주고 해외 배송이라서 한 2주 걸렸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걸려서 배송을 받아서 아우 좋다 다행이다 하면서 설치하고 잘 썼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로도 이쁜이 현이가 그거 말고도 똘비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음료가 프라푸치노다 그러면 오늘 프라푸치노 안 드세요? 김치볶음밥 좋아하면 뭐 먹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하면 김치볶음밥 드셔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방송을 유익 있게 보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을 거고 그 사람 취향을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키보드도 뭐 유추가 어렵긴 했지만 키보드에 관심이 있고 눈썰미가 좋아서 맞춘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상한 기조를 느끼기보다는 아 좋다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관심 주시는 거구나 하고 감사함을 오히려 느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똘비가 뭐 의심 안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BJ 대부분이 하신다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냐면 BJ라는 게 시청자들의 사랑과 감사함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어느 날은 똘비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야외 방송을 야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야외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캠을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모바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셀카폰 같은 거 쭉 뽑아서 핸드폰 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통을 했대요. 근데 뭐 이게 홍대, 이태원, 강남 이런 유명한 번화가가 아니고 어떤 남산타워 이런 랜드마크가 있고 그런 데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 앞에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쁜이 현이가 맞추더래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김밥 천국이 있고 그 옆에 CU가 있고 그 옆에 돌비 약국이 있으면 뭐 어디나 있을 만한 프랜차이즈지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있기는 힘들잖아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 건물든 순서를 맞추면서 김천 가세요? 아니 CU 가시나? 아 약국 가시는구나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맞췄대요. 근데 그때는 감사함보다는 이제 슬슬 놀랬대요. 왜냐하면 똘비가 이전에 야방을 한 적이 없고 게임방송 BJ니까 자기 지역을 보여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찝찝해서 인사하고 방종했대요. 사실 원래 똘비가 그냥 약국 가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방종하고 약국 가서 약국을 사고 나오는데 느낌이 참 좀 쎄하더래요.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갔는데 회색 패딩을 입고 검은색 볼캡 모자를 쓰고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은 육안으로 보기엔 외관상으로는 40대 초중반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근처를 어슬렁 하더래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예. 뭐 패딩 입고 모자 쓰고 그렇지. 주머니 손 놓은 게 범죄도 아니니까. 그래서 똘비가 그냥 내가 좀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구나 하고 그냥 내가 좀 쫄았다. 집에서 약 먹고 샤워하고 누워 자야지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띠띠띠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이번에는 촉도 없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뒤를 한번 돌아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쓱 돌아봤는데 아까 그 인상착의의 그분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현관 맞은편 골목에 전봇대 한쪽 어깨를 이렇게 기대서 자기를 쳐다보는지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인 건지 잘 모르게끔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자,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다고 가서 말 걸면서 당신 누구요? 왜 쫓아옵니까? 뭐 할 사람 있을까요? 저는 시참자 익명링점도 아니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익명링급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네 사람들은. 쳐다만 봐도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아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뭐 하려던 거 하고 그날은 그렇게 자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제 이쁜이 현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그분이 지금 흐름상 뭔가 만나려고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후원만 잘해주고 근데 다만 신경 쓰였던 거는 내 디테일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근데 그 건물 위치 맞추고 그런 게 쫄리긴 해도 이게 참 웃긴 게 후원이 빵빵 터지면 모든 게 무뎌진대요 이게. 그래서 이쁜이 현이가 말 그대로 똘비의 이쁜이였던 거죠. 네. 그리고 그 BJ 은어 중에 감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어? 네. 좀 잘 쏘고 적극적이고 이른바 뭐 큰손이라고 하죠. 아, 예. 그런 느낌 나는 사람들을 BJ들이 자기 시청자로 만들고 싶어서 잘 대해주고 챙겨주고 하면서 하는 걸 뭐 감는다고 한대요. 오. 그래서 똘비는 그 이쁜이 현이를 감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카톡 알려주고 선물 받은 것 때문에 집 주소 알려줬었고 이제 당신은 나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또 여기서 좀 전 그랬는데 핸드폰 연락처를 알려줬대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뭘 믿고 그렇게 다 알려주나 하실 수 있는데 똘비 입장에서는 뭐 엄청 쏘는데 찾아오지도 않아. 네. 전화하자고도 안 해. 다만 좀 잘 알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우리가 돼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돈을 받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들의 관계에서는 뭐 신뢰 아닌 신뢰가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뭐 다 알려줬는데 역시나 전화하려고도 안 하고 귀찮게도 안 했대요. 근데 양상이 조금 바뀐 게 하나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쁜이 현이가 후원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떠났냐? 그건 또 아니고 예. 후원 대신 실생활에서 유용할 선물들을 위주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저번에 키보드 보낸 것처럼 마우스를 보내거나 뭐 똘비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옷, 장신구,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낸 거예요. 근데 똘비는 돈이 벌고 싶었지 선물은 진짜 좀 못된 말로 그냥 그 돈 받아서 자기가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짜증도 나고 짜증이 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자기를 잘 파악해야 된 것들이 예전에는 그것이 감사였는데 지금은 되게 언짢음으로 서서히 변해갔대요. 안 쏘니까. 그러다 똘비의 마음이 그 현이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네. 어느 날 현이한테 카톡이 와요. 근데 여느 때처럼의 카톡이 아니고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오빠 저 5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 빌려달라는 걸 떠나서 금액이 진짜 그동안 선물한 거에 비하면 5만 원은 진짜 작은 금액이거든요. 오, 예. 이제 그걸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나를 믿고 5만 원 빌려주시라고. 근데 그때쯤 해서 똘비는 후원 안 해줘서 스트레스도 받고 방송도 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5만 원 넘는 건 당연히 아니었지만 거절했대요. 나 돈 거래 안 한다고. 나는 5천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간에 난 돈 거래 안 하는 주의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이랬대요. 근데 그러면 금액도 크지 않고 사람이 거절했으면 좀 무안해서 물러설 법도 한데 네. 이랬더래요. 오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진짜 안 빌려줄 거야? 뭐야? 그러니까 아니 이제 좀 짜증이 난다. 별걸 가지고 다 난리야. 그러면서 싫다고 안 된다고 뭐 이럴 거면 카톡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숫자 1이 금방 사라지더니 일십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읽고 답장 안 했다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똘비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예쁜이 현이를 커트해야겠다고. 그래서 방송에서 채팅에 대꾸도 안 해주고 선물 보내주면 반송하고 그러면서 거리를 뒀대요. 예. 근데 좀 쫄리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었대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이제 좀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그렇게 밀어내는데도 현이는 옛날에 그 돈 빌려달라고 한 거 일시판 이후로 개인적인 연락은 또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네. 근데 뭐 큰손 아쉽지만 이렇게 끝이다. 다른 큰손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저냥 방송을 하면서 지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러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쾅쾅쾅 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누구세요 하고 인터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뭐요 하고 문을 벌컥 열고 이제 똘비네가 우리 왜 구형 아파트들이 특히 요즘식과 다르게 이제 마주보는 두 세대씩 있지 않고 복도식으로 쫙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세대가 쭉 좌우로 늘어져 있는 복도식이에요. 그래서 문 열고 좌우를 살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뭐요 하고 문 닫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데 작은 택배 박스 하나가 와 있더래요. 뭐 송장 그런 거 안 써 있고 그냥 테이프 칠해가지고. 그래서 택배인가? 내가 뭐 시켰더라? 그리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우체국에서 본인 확인 우편하는 거 아닌 이상 쿠팡이니 뭐 택배들이 그냥 문자가 오지 와서 택배 기사님께서 문을 쾅쾅 두들기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택배를 들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를 까기 전에 흔들어 봤는데 뭐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무게는 박스만 있나 싶게 가볍고 그래서 까봤더니 뽁뽁이가 한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둘둘둘 감길 걸 뭐 쭉쭉 풀고 안에 봤더니 왜 우리 무슨 반지나 뭐 목걸이 같은 거 들어가는 이렇게 열리는 상자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반지 끼는 그 포장 상자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 열어봤더니 우리 제사 지낼 때 돼지 머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거기 돼지 콧구멍에 뭐 하죠? 돈꼽죠? 네, 그 10,000원짜리 이렇게 뭐 50,000원이든 됐든 돌돌 말아서 꽂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10,000원짜리 하나가 돌돌 말려서 그 주얼리 상자 안에 있더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뭔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그냥 뭐 돈은 돈이니까 이거 듣고 저는 진짜 얘는 돈에 미쳤거나 아니면 둔한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돈은 돈이니까 지갑에 넣고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며칠 보내고 말았대요. 근데 이 택배가 규칙적으로 온 건 아닌데 아무튼 총 4번이 와요. 네. 그때마다 10,000원짜리가 돌돌 말려 있었고 그럼 얼마에 4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죽을 사 하면서 혼자 막 으스스한 상상도 하고 근데 똘비가 진짜 돈 밑에 돈에 미친 새인 게 이쯤 되면 뭐 스토킹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의도를 가진 뭐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어쨌건 10,000원도 돈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지갑에 쭉쭉 넣었대요. 그래서 예. 다만 사가 뭐냐? 그 정도 의미를 좀 생각했대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쳐보니까 당연히 저주의 숫자 뭐 죽음의 사다 이런 거 나오고 아니면 뭐 고대 그리스에서 세상의 구성 요소 사원소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나무 위키 같은 거 재밌으니까 또 좀 읽으면서 시간 보내다가 딱히 나오는 건 없어서 그러고 넘어갔대요. 그리고 한동안 택배도 없고 당연히 이쁜이 현이도 방송 안 보는 것 같고 방송 잘 될 방법이 없나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연습하고 뭐 이렇게 일상을 보냈대요. 근데 어느 날 익숙하고도 되도록이면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소리 들립니다. 쾅쾅쾅. 와, 그때는 이제 아무리 묻어나던 똘비도 왜냐면 이제 사에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방심하던 차에 이제 빵빵거리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텀을 두고 있다가 인터폰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살폈대요. 역시 아무도 없고 문을 열고 택배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갑자기 이제 흰 화면이 촥 하면서 바닥이 확 가까워지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세게 후려친 거죠. 그래서 이게 눈앞이 하얘지면서 바닥에 가까워지면서 팍 쓰러졌는데 근데 이게 인터폰에 안 보였던 게 복도식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비껴서 있던 거예요. 그 어떤 때린 괴한이. 이게 아무리 인터폰 카메라가 광각이어도 몇 건너 떨어진 옆집은 안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똘비가 숙여서 택배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그대로 우다다다 달려가지고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빡 후려 갈긴 거예요. 근데 이제 손바닥이니까 기절은 안 했대요. 그렇죠. 그냥 하고 엎어졌다가 저항한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면서 몸을 추스르고 일어섰대요. 서서히. 그러고 누군가 봤더니 그 회색 패딩 입고 아까 그 사람 있죠. 검은 볼캡 쓴 40대 초중반 아까 그 야방 얘기할 때 그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죄송할 거 없는데 그냥 그때 되니까 죄송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서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그냥 들어가자. 그래서 조용히 저항도 안 하고 문 닫고 신발장 앞에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또 뺨이 번쩍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아, 이 같은 새끼 하면서 뺨 한 대 치고 명치 발로 뻥 차고 그러니까 똘비는 신발장에서 날아가서 방바닥에 내둥그레졌대요. 네. 그러니까 명치 맞으니까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먹 하면서 어우 누구시냐고 죄송합니다 형님 이러면서 싹싹 빌었대요. 그랬더니 너 나한테 이래? 이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 누구신지 모르겠고 정말 실례가 안 되면 존남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쁜이 현이다 이 새끼야 그랬대요. 그래서 아 예쁜이 현이 사람 보냈네 이거. 남친이든 사람 산 거든 진짜 오늘 나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했대요.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현이님 보내셨냐고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사과드리겠다고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았고 진짜 온갖 그냥 싹싹 죄송하다고 빌었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막 보니까 그냥 욕하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사람의 한이 서린 것처럼 되게 원망스럽게 보더래요. 그러더니 여기서 말하라고 아이씨 내가 현이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그러니까 어느샌가부터 그 초면인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호칭이 형님이 됐고 그래서 아니 무슨 그랬더니 너 방송 처음 할 때 스타 존나 못해서 내가 알려줬고 후원을 그렇게 했는데 네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찾고 집 주소 알려줘서 주변도 익히고 할 거 다 해줬더니 이지를 떨어.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가 혼란스러워서 일단 죄송하다 하고 네. 그리고 좀 진정이 돼서 서로 앉아서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쭉 들었더니 일단 이 아저씨가 예쁜 현이가 맞아요. 생각하신 대로. 왜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네. 그냥 본인 남자 성별 아이디로 들어갔는데 반응이 시원치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똘비가 여자가 적기도 하고 똘비도 남자다 보니까 여성 시청자한테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쁜이 현이 아저씨라고 할게요. 남자니까. 네. 현이 아저씨가 남자 계정으로 꽤 쌌어요. 예. 근데 무시당하다가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 보고 뭐 구글링 했겠죠? 뭐 예쁜 여자 사진 그냥 끌거다가 계정을 파서 열렬히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 어떻다 이거보다 이렇게 무시당한 게 그렇게 화가 나서 미쳐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좀 듣기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예쁘장하게 잘생긴 똘비한테 이상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랑했구나. 와 좀 충격적인데 예. 어우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와 나는 이 사람과 시청자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매우 긴밀한 사적인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원보다는 이제 선물을 하게 된 거예요. 어우 소름 끼치네 저도 지금. 근데 5만 원. 저희는 네. 성소수자를 뭐 비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고 그런 이 전혀 이야기에서 아니고요. 네, 나온 그럼요. 것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보다는 네. 이 남자분의 폭력적인 성향이라든가 비뚤어진 마음이 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럼 5만 원 빌려달라는 건 뭐였냐? 그때 스타크래프트 2가 있었는데 패키지를 어쩌고저쩌고 사면 그게 5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얘가 나를 진짜 사람으로서 존중하냐 그 아저씨만의 이상한 척도로 5만 원을 달라고 해봤고 네. 거절하니까 그래도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또 빌려달라고 했고 근데 그것도 거절하니까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얘 어떻게 해하고 싶다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택배 4번 4만 원이 뭐 죽을사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5번째까지 해서 5만 원을 채워서 본인 마음을 원래는 돌려주려고 했대요. 네. 뭐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마치 카운트다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넘어진 똘비한테 마지막 택배를 던지면서 자, 너 5만 원으로 넌 끝이다.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본인 해야 할 것 같잖아요, 흐름상. 근데 그냥 거기서 멈추고 신고하려면 해. 나 잡혀가도 대신 와서 너 패줄 사람 수두룩 빽빽이요. 하고 문 쾅 차고 나갔대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멘털이 나가서 그 자빠져 있는 채로 한동안 그대로 있었대요. 단순히 그 대신 와서 패줄 사람, 그거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그냥 뭔가 기가 빠져서 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리고 쥐 죽은 듯이 살고 본인의 행동도 방송하면서 조심하고 너무 뭐든 선 넘지 말자 이러면서 근데 그 와중에 방송은 또 안 가만두고 방송이 좋았나 봐요. 방송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한 사람을 악인으로 상정하고 주인공 똘비로 상정되는 사람이 대부분 피해자라든가 선한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똘비에 대한 대강의 정보도 안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예쁜 이현이 아저씨가 물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죠. 비뚤어진 잘못된 사랑을 집착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똘비는 선량한 피해자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냥 똘비를 남자라고만 말씀드려봤어요. 네.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참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거고 그걸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참 서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소소한 얘기 하나 수집하게 돼가지고 빠르게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저도 방송하는 입장이지만 이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서로 간에 네. 존중을 해주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또 있는 것인데 그 선을 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갚는다는 표현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네네. 선물해주시는 분의 마음도 중요한 거고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는 건데 누구든 그 마음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성소수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참 안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계실 거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뭐 후원을 많이 했다. 혹은 예. 뭐 나도 방송을 하면서 후원을 많이 받았다. 근데 뭐 서로 간에 좀 그냥 이용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선도 애매한 것 같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서로 간에 원하는 건 있어요. 사실상 후원을 한 사람은 뭐 어떤 행동을 해주길 바래서 이제 후원을 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이제 후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또 방송을 하고 또 이런 걸 하니까 이걸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서로 간에 그게 있는데 그 선까지만 지켜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넘어가는 순간 또 여러 가지 요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범죄 안 하는 거 아니고 시청자라고 범죄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선을 좀 잘 지키는 방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커버님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역시 커버님이 말씀해주시니까 섬뜩하네요. 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커버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 혹여라도 방송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전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댓글 꼭 남겨주시면 좀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근데 오늘은 시청각 자료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저 원래 시청각 자료를 좀 준비 안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언변이 부족하다 보니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겸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겸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겸손해야죠. 겸손님이네요, 오늘은. 겸손 커버.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 얘기는 제 후배 여학생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2년이고요. 이제 2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한 동글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뭐 귀족님들께서는 대학을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다니는 학생도 계실 거고 뭐 안 가시고 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대학에 입학하면 뭘 제일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전공 공부? 아니죠. 사람이 이제 재수 삼수하는 거 아니면 대부분 새내기 되면 막 성인이 된 첫 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뭘 하겠냐고요. 술을 그렇게 마십니다. 술자리도 많고요. 그래서 동글이도 대학물을 마시면서 술도 그렇게 마셨다고 해요. 당시에 동글이가 대학교 앞에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 주변 구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집 구조가 이제 빌라와 빌라 사이에 차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폭의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 길로 지나가면 이제 동그리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빌라와 빌라 사이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볕이 안 들어요. 낮에도 어두워서 그 길을 사람들이 좀 기피한다고 그랬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셔서 그날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골목길 앞에 차가 한 대가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네. 왜 밤에 차 지나가면 헤드라이트 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라이트가 2개가 반짝거리면서 천천히 서행하길래 뭐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라이트가 탁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멈춰있던 차도 아니고 서행하던 차가 갑자기 라이트가 꺼지니까 뭐야? 하고 잠깐 멈췄대요.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껌껌한 거랑 이게 밝았다가 확 껌껌한 거랑 체감하는 시야가 다르잖아요. 안 보이고. 그래서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가면 안 보이듯이 동굴이도 갑자기 라이트가 꺼지니까 잠깐 멈춰 선 거죠. 근데 이 차가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30초 지났을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무 엔진음도 무슨 차 기척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둠에 어느 정도 눈이 익숙해지고 천천히 걸었는데 골목이 그냥 휑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후진해서 빠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골목이 일자로 쭉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빨리 후진을 해도 그 시간에 감쪽같이 사라지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후진을 하든 전진을 하든 뭐 하다못해 바퀴고 올라가는 소리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차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기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근데 다음 얘기도 이제 같은 골목이 짧은 얘기였고요. 다음 얘기도 같은 골목인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동굴이가 2학년이 됩니다. 동굴이가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죠. 2학년까지 술 먹지 말라고 학칙에 있지도 않고 술자리는 많고 술을 또 신나게 그렇게 마시고 지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꽤나 흘렀단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그 길이 참 많이 지름길이었나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걸 겪고 또 술 먹고 거기로 또 갔대요, 밤에. 아무리 뭐 사람이 섬뜩하고 무서운 경험이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무더기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근데 그날 또 동굴이는 술을 질펀하게 마시고 힘들어서 지름길로 가야겠다고 터벅터벅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골목이 주정차가 거의 없어요. 외진데다가 좀 좁아가지고. 근데 그날은 웬 빨간색으로 된 경차 한 대가 서 있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이상한 일까지는 또 아니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이제 차를 지나쳐서 가려고 걷고 있었대요. 근데 그 차의 앞 범퍼 앞에 왜 우리 그 명탐정 코난 알죠. 보면은 범인 표현할 때 왜 새까만 사람 형태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사람이라도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아스팔트 한가운데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건 귀신이건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아무튼 그래서 술 기운이 잔뜩 올라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이가 되게 쫄리더래요. 그때 동굴이가 막 뒷 범퍼를 지나면서 그 모습을 본 건데 길은 한 방향이고 그래서 어쩌겠어요. 그냥 전진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와 교차점을 이루면서 딱 지나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남자 얼굴에 주황색 작은 점이 하나 반짝거리고 있더랍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쫄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엣만 겨우 보이는 골목에서 새까만 남자가 눈이랑 담뱃불만 딱 빛나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이 뭐 3초, 5초 사이의 일이었는데 이게 왜 우리 사람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몇 초 만에 인생이 지나간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걸 겪은 거예요. 너무 쫄아가지고. 인생에서 너무 긴 3초였죠. 그래서 3초는 흐르고 그 사람을 교차해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동굴이 걸음걸이에 따라서 고개를 쓱 돌리면서 시선을 따라오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쫓아오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 사람을 지나쳤으니까 등 뒤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있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이는 상황이면 이거 이렇게 뒤를 보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더래요. 그냥 식은땀이 줄줄 나고 뭔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써 앞을 보면서 걷다가 티 안 나게 이제 막 걸음을 종종 걸음 빨리 해서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원룸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주상복합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원룸 입구는 유리문 뒤가 깜깜해요.
근데 그 유리문 뒤에 검은 실루엣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네. 코난 범인이. 와, 미치겠다. 뭐냐고. 나 술 먹고 나서 뭐 벌 받는 거냐고. 미치겠다. 그냥 이 말만 계속하면서 어떡할지 잠시 고민을 했대요. 근데 일단 그 골목은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룸촌이고 사람들도 제법 다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동굴이 생각한 게 공동현관 입구까지 가면 센서 등은 켜질 것이고 공동현관 비번을 입력하려고 하면 소리가 날 것이고 그럼 만약 저 존재가 귀신이라면 사라질 것이고 사람이라면 나한테 위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는 가는데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저나 여러분처럼 든든 상황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냥 뒤돌아서 경찰에 신고해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무튼 그래서 동굴이는 가까이 갔답니다. 센서 등이 켜지고 갑자기 환해지니까 그 존재가 뭐였냐면요. 몰라요. 왜? 센서 등이 켜지니까 그 존재가 그냥 휘릭하고 사라진 거예요. 아, 와,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사라졌는데. 그냥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그 골목은 심연 마냥 깊은 어둠 속에 쌓여있고 네. 뭐 들어갔죠 집에. 그날 너무 무서워서 불도 못 켜고 그냥 숨죽이고 잤고 네. 정말 다행히 별일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들으면서 좀 제보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왜 우리가 돌비 공포 라디오를 들을 때 크게 나누면 뭐 현실 공포, 영적인 공포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러면서 현실 공포 얘기를 할 때는 무서운 게 사람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뭐 물론 두 번째 공동현관 앞에 존재는 휘릭 사라졌으니까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 차 앞에 있던 가부좌 담배는 어쩔 거냐고요. 귀신이어도 무섭고 예. 사람이어도 무섭고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합리화시킬 빠져나갈 구성이 없어서 좀 무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야기들이 들어보시면 이제 특정 공간에 관한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한 공간에서 겪게 되는 공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게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느낄 수 있는 사람만 같은 공간임에도 동시에 그 사람 앞에만 펼쳐지는 새로운 공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에 느껴지는 큰 변화가 제가 글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소리, 냄새, 온도, 생물 이렇게 4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글이한테 물어봤죠. 너 뭐 특별한 소리 들렸다거나 냄새나 뭐 향기나 온기를 느꼈냐? 아니면 뭐 이상한 생명체나 그런 게 목격되었냐 이렇게요. 그랬더니 먼저 소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용했다고 해요. 왜 괴기스러운 경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쿵, 쓱싹, 뭐 저벅저벅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근데 마치 우리 영화 인터스텔라 그거 한 장면처럼 진공 상태인 것처럼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인지 가능한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럼 다음에 냄새는 안 났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어봤는데 냄새도 기억이 안 나고 부슬비가 내려서 습한 5월이었다고 해요. 뭐 특별한 냄새는 안 났던 것 같고 생명체는 뭐 고양이, 벌레, 쥐 이런 거 발견하지도 않았고 네. 마지막으로 온도는 어땠냐 물어봤더니 온도가 이게 좀 특이했어요. 보통 한기를 느끼면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가 5월에 습한 날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변이 싹 건조해지면서 온도가 순간적으로 확 내려갔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진공 상태에서 건조하고 서늘해진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항상 특정한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인 근거도 없지만 그런 변화를 상상해보면 우리가 간접 체험으로나마 이런 공간에 대한 공포감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이제 들고 와봤고요. 네. 제가 딱 여기까지 들었어요. 듣고 동그리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짧다. 더 줘. 더 필요해. 못해. 그래서 쥐어 짜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한참 하면서 네. 하나 또 이제 들었는데 그 걔네 학교에서 겪은 얘기가 있어서 좀 짧아서 탈탈 털는 이야기 입가심 수정과 한잔 하시라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 이건 가장 최근에 겪은 얘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동글이가 자격증 공부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이거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저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화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자습실이라고 써있는 곳에서 동글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가운데 복도가 쭉 있고 정면에 철문이 있습니다. 철문이 뭐냐면 열고 계단으로 연결돼요. 거기 위치가 4층이었는데
그리고 철문을 바라보고 오른쪽 보면 엘리베이터, 그 왼쪽이 이제 화장실 남자 여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문 바라보고 왼쪽은 사물함이고요. 근데 이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책을 정리하려고 사물함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를 쭉 가로질러서 철문 왼쪽으로 가서 사물함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돌비님 센서 등 화장실이라고 아세요? 센서도 화장실? 네, 센서 등 화장실인데 이게 네. 문을 들어가면 동작을 인식해서 삐빅하고 불이 켜져요. 예. 그리고 또 동작을 감지해서 나가면 삐빅하고 불이 꺼지는 시스템인데 네. 저는 이 건물 들어와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그 소리랑 입장, 퇴장만 확인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남자 화장실이고요. 제가 사람 없는 시간에 바닥만 해가지고 네. 네네. 그래서 들어갈 때 삑 소리가 나고 나올 때 삐빅 소리가 나는데 예. 그리고 사진이 하나 또 있어요. 사진은 이제 분위기 전달을 위해서 제가 아까 그 그림에 보여드렸던 그 복도 전경을 찍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람 없을 때 특정되지 않게 바닥 쪽으로 해서 찍었는데 네, 거기 느낌이 한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진 한번 나중에 어휴, 봐주시고요. 엄청 어둡네. 네,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네 이거. 이거 찍으러 가면서 솔직히 연가 하나 걸리면 사연 좀 늘어나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안 봤지만 아유, 수많은 귀신이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우, 예, 좋습니다. 어쨌건 그때가 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으스스하긴 했는데 사람이 뭐 꼭 없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시로 이제 좀 보면서 있는데 쭈그리고 있는데 사물함 왼쪽 끝에 복도에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주변시로 형체 확인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할 것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동그리의 뒤를 지나갔고 그래서 사물함 지나서 철문 지나서 삐빅 소리가 나서 아까 그 화장실 가나보다 하고 정리 다 하고 일어서서 다시 자습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불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켜져 있고. 그래서 아까 영상과 같이 삐빅 소리가 나면 무조건 켜져야 되겠거든요. 누가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런데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럼 혹시 잘못 들은 거고 다른 데로 갔나 싶은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엘리베이터 탔으면 뭐 4층입니다. 음성 안내가 들렸을 것이고 철문을 통해 계단 내려갔으면 그 건물 철문이 열 때 그 끼익 소리가 좀 심하게 나요. 그래서 그 소리도 안 들렸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습실로 간 것도 당연히 아니고 자기 온 방향이니까. 복도가 길어서 그 사이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다 잠겨있고. 그래서 빼박 화장실에 있어야만 하는데 아까 그 사연에서는 다르게 이번에는 용기가 좀 들라가지고 화장실에 감히 들어가서 확인할 엄두가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살짝 들여다보고 도망갔는데 자습실로 돌아가려다 책 챙겨서 그냥 도망쳤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이번에는 온도, 소리, 냄새, 생명체 이런 거 목격하거나 느낀 게 있느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대요. 별다른 징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동그리가 이 건물 4층에서 그런 일을 2번 다시는 겪지 않았고 그 골목에서는 2번 그래도 경험했어요. 그 반복성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 공간에 뭐가 있다는 것의 반증은 아니겠지만 이제 두 경험의 차이점은 다양하겠지만 횟수에 있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2개의 경험이 뭐 공간에 관한 공포였다면 어떤 이런 징후가 다른 종류의 경험은 어떤 존재에 대한 경험의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가 돌비 공포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고 감사하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 술 먹으면서 듣고 있다고 하는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많이 짧지만 한번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아우 아닙니다. 오늘 커버님 이 그 노력 가서 직접 이 공간에 가서 찍고 진짜 이런 데가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용기가 정말 또 대단하시고 커버님이 또 입담이 좋으시니까 정말 저희가 상상을 잘 하게 돼요. 상상하지 말라 그래도. 네, 일단 제가 확실한 거는 그 건물이 네. 이게 낮에는 너무 활기찬데 밤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네. 이게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진 좀 찍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학교라는 공간 이런 학교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빠지는 데 있잖아요. 네, 장난 아닌 것 그런 같아요. 데는 귀신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 괜히 함부로 가셔도 안 돼요. 네, 또 다음 사연을 위해서는 또 제가 살신성인으로 또 4층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커버님 그래도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버님은 일단은 뭐 목소리도 좋으시지만 이야기를 워낙 또 잘 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신흥 강자로 떠오르시는 분이고 업로드 되면 여러분들 꼭 필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돌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돌빈님 오늘 아주 타이밍 끝내줍니다. 제가 잘 맞춰서 전화를 했나 보네요. 딱 차를 세우고 네. 시동을 딱 끄니까는 이제 제 그 타임이라고 방송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죠. 동네꼬마님께서 약속을 잘 지켜주신 거죠. 아닙니다. 여기가 고속도로였으면 전 바로 세웁니다, 그냥. 돌빈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감히 운전을 한다고요? 참나. 이건 어이없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는 대주주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멈추라면 멈춰야죠 뭐. 그냥 아유, 그 어쩔 수 1차선에서라도 없죠. 멈춰야 되는 건 멈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전에 이제 사전에 네. 제가 알아서 잘 관리를 해야죠, 시간들을. 자, 오늘 그래도 동네꼬마님께서 타이밍 잘 맞게 와주셨는데 오늘 네네. 해주실 이야기가 예. 어떤 이야기인지 묻고 싶어요. 하지만 묻지 않을 아하.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영업사원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냥 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또 크게 안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이게 광역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 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20대 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차를 판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고요. 똘비가 일하고 있는 자동차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컸어요. 예. 영업사원이 2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똘비는 잘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엄청 잘 파는 영업사원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중간 정도 하는, 그러면서 선배들하고도 사이가 아주 좋은 그러한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낮에요, 영업사원이 항상 바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차를 많이 팔 때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오늘은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업사원들끼리 3, 4, 5 모여서 당구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한쪽 가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이제 다 있습니다만, 개 중에 철민이 형이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이셨대요. 그리고 차를 판 지는 좀 됐고 실적이 아주 괜찮은 영업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민 과장이었는데 팀장까지 되네 마네 그런 포지션이었대요. 이분하고도 사이가 상당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똘비하고 같이 자주 다니는 사람이 2명이 더 있었고, 이렇게 셋이서 돌아다니다가 오갈 데 없고 춥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이제 철민이 형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딱 전화해서 형 뭐예요? 오늘 바쁘세요? 어디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철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만나고 있는 시간 외에는 항상 있는 곳이 따로 존재를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약간 사이드 지역이긴 한데 여기는 뭐 앞으로 3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재개발이 무조건 될 곳이다 여기는. 그래서 빌딩까지는 아니고요. 되게 허름한 건물 하나를 매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그렇게 비싼 동네는 아니었어도 이 철민이 형이 차도 많이 팔았고 대출을 좀 껴가지고 매입한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이 건물 2층에 철민이 형 사무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층들, 그러니까 총 3층짜리였는데 예.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대요. 1층에는 이게 분명히 누군가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혹시 그 옛날
뭐 이렇게 양주, 맥주 써있는 정말 오래된 술집 같은 게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공실이었대요. 전부 다 공실이었고 예. 2층에 철민형 사무실이 딸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민형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상담하는 시간 외에는 그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이렇게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똘비가 같이 놀다가 철민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형 오늘 어디에요? 그러니까는 나 사무실이다. 아, 어디 우리 사무실 아니면 형 사무실? 그러니까 내 사무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가면은 뭐 짜장면 하나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라 같이 짜장면도 먹고 좀 얘기도 하고 놀자. 그래가지고 우르르 가서 짜장면 먹고 사무실에서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실이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대요. 사무실 그 유리문이었대요. 유리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가운데 빈 공간이 살짝 있고 방이 총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호. 그런데 희한한 거는 뭐 방 하나에는 뭐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있었고 또 방 하나에는 뭐 고객을 응대를 한다던가 하기 위해서 작은 테이블에 옆에 커피 같은 거 쫙 해놓은 게 있었고 나머지 방 하나가 딱 있는데 여기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똘비가 항상 약간은 궁금했던 게 우리가 이게 나 혼자 쓰는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을 그냥 잠궈 놓든가 아니면은 못 들어가지 마시오 써붙인다던가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고 보란 듯이 열쇠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키 넣어서 돌려야 이렇게 딱 열리는 열쇠 있지 않습니까? 자물쇠를 위에다 채워놓은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너무 특이했대요. 그래서 몇 번 물어봤답니다. 철민형, 이 방은 뭐 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철민형이 그 방은 그냥 원래 내가 이 건물 매입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서 신경 쓰지 마. 뭐 그거 열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 나중에 다 허물어질 건물인데. 신경 쓰지 말고 놀아. 이런 식으로 항상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 방을. 근데 모두 다 궁금은 했대요. 아니 저 열쇠를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인 남성 팔뚝끼리만 해가지고 열쇠 같은 거 자르는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천물점간 파는 거. 그냥 그거 사서 딱 열고 그 안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드는데 철민이 형이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내 사무실에 왔으면은 편하게 쉬는 건 좋은데 그냥 다른 이상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뭐 내 사무실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노는데 이 철민이 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동생들이 업무적으로 힘든 게 있으면은 본인이 바쁘더라도 나서서 다 알아봐주고 심지어 영업사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꽤나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은 먼저 말하지 않았어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차가 안 나가던데. 아이고, 돈은 있냐? 혹시 돈 필요하냐? 얼마 정도 형이 좀 도와줄까? 먼저 얘기하는 진짜 괜찮은 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이다 보니까 따르는 동생들도 많았고 와서 다 같이 거기서 북적북적 많이 놀았어요, 사무실에서. 예. 그럼 항상 밥도 사주고 놀고. 그렇게 이제 너무 편한 내 사무실이에요. 심지어 사무실 그 앞에 번호 키까지 그 직원들한테는 공개를 해줬어요. 친한 직원들한테는. 1, 2, 3, 4, 5 누르면은 사무실 앞에 문이니까 들어와서 내가 없더라도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무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놀다가 철민이 형이 나 약속 있다. 나 좀 나갈라니까 니들 먹은 것 좀 치우고 쉴 만큼 쉬고 문단속만 잘하고 나가.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담배도 피면서 커피도 마셔가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저 끝방에 뭐가 있을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번 날에 한번 문득 생각했었는데 자주 오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네. 저 방에 진짜 뭐가 있을까? 철민이 형은 들어가 봤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열쇠를 이렇게 만져보더래요.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게 열쇠가 엄청 오래된 건 아니거든? 참 그러면서 옆에서 사무실이니까 클립 같은 게 있었어요. 어디서 본 게 있으니까 괜히 이제 클립 펴가지고 그 영화 보면 있잖아요. 클립으로 자물쇠 따는 거. 알죠. 막 그런 식으로 한번 열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인이. 그죠? 예. 갑자기 이제 다들 심심하던 차에 그 끝방에 꽂힌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자물쇠도 열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한 명이 그러지 말고 건물 밖에 나가서 한번 보자. 여기 창문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야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하고 나가서 건물을 봤어요. 이렇게 딱 봤는데 여기 2층이니까 뭐가 보일 줄 알았는데 다른 창문들은 다 환하게 보이는데 이 방은 창문이 있긴 있었대요. 창문은 있는데 아예 까맣더래요. 저게 뭐지? 커튼을 쳐놓은 건가? 뭐 저렇게까지 숨겨놨을까 방을? 다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한 명이
잠깐만, 옆 건물에 올라가서 한번 보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커튼을 쳐놓은 게 아니고 그냥 아예 판때기 같은 걸로 아예 그냥 창문을 다 틀어 막아놔 버렸더래요. 아예 안 보이게. 예. 그래서 야, 진짜 궁금하다. 저 옆방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열쇠쟁이를 불러서 열어보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네. 항상 이 사무실을 가면은 그 끝방 얘기는 무조건 한두 번씩은 나와요. 다들 궁금하니까. 하지만 철민형은 끝끝내 대답 안 해줘요. 아, 그냥 그래. 저건 나도 모르고 이 건물 살 때부터 저 끝방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나도 안 건드려. 막 이런 식으로. 건들면 재수 없대.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는 방이었어요. 근데 똘비가 어찌됐건 좋아하는 선배고 편하게 생각하는 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일이 늦게 끝났대요. 똘비가. 늦게 끝나서 저녁 10시쯤 그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철민형이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철민형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게임도 많이 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민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화가 꺼져 있다고 나오더래요. 전화기가. 어이구, 뭐 영업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꺼놨네. 무슨 일 있나? 술 먹나? 아, 그냥 지나가지 뭐 하고 쑥 지나가는데 철민형 건물 옆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 2층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철민형 게임하나 보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2층을 올라갔답니다. 유리문을 여는데 유리문은 잠겨 있더래요. 철민형 없나? 그래서 똑똑똑 형 하다가 삐삐삐삐 누르고 들어가 봤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불은 켜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불 끄고 가는 걸 깜빡했나 보구만 하면서 또 이제 불 끄고 문 닫고 문 잠금하고 차에 다시 타는데 예. 차에 딱 타고 시동 걸기 전에 핸드폰으로 뭐 잠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 앞쪽으로 차 한 대가 이렇게 딱 주차를 하더랍니다. 보니까는 철민형 차더래요. 그래서 철민형 왔네 하고 내려서 인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카톡을 막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쓰고 올라가지 뭐 하고 이제 카톡을 막 쓰고 있는데 철민형이 그 봉다리를 하나 가지고 내려서 2층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구만 하고 이것만 후딱 하고 딱 핸드폰 끄고 2층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계단을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네. 이제 위에 그 우리 동작 탐지 그 불 켜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이 딱딱 켜지는데 바닥에 이제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울씩.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겠더래요. 피더래요. 피. 붉은 피가 한 방울씩 똑 그리고 저 앞에 가서 똑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철민형이 다쳤나? 이게 뭐지? 하고 막 올라간 거 2층으로. 그래가지고 예. 유리문을 그냥 열었대요. 딱 여니까는 그냥 열리고 예. 형 하려고 하는데 끝방이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부르려다가 잠깐 급하고 숨을 좀 참았대요. 여기서 이제 뭔가 본인도 본능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는 느낌이 확 든 거죠. 네. 조심스럽게 뚜벅뚜벅 걸어서 그 방 옆쪽을 이제 봐야 되니까 쭉 걸어가서 그 방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나 보려고 이렇게 가는데 예. 갑자기 그 방에서 황급하게 철민형이 휙 나오더래요. 휙 나오면서 방문을 딱 닫더래요. 똘비 어쩐 일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형 나 지나가다 불 켜져 있어서. 그러니까는 철민형이 나 잠깐 뭐 좀 하고 있었네? 우리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하면서 황급하게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끝방 열려있구만. 형 저기 무슨 방이야?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철민형이 사람마다 다 비밀은 있는 거고 나만의 공간도 필요한 거고 하니까 오늘은 가. 오늘은 그만 나가줘. 나 좀 할 일 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형. 방해해서 미안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약간은 섭섭했대요. 항상 그렇게 챙겨주고 좋은 형이었는데 너무 냉정하게 나가라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차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2층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물론 그 방은 보이진 않지만 창문으로 가운데 홀 쪽 창문으로 철민형이 나와서 걸어가면 보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얼마 안 지났대요. 철민형이 옆쪽으로 걸어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 나오나 보구나 하고 이렇게 있는데 철민형이 계단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았대요. 계단 쪽에 불이 켜지는 게 이렇게 간접등식으로 비쳐서 계단에 불이 켜졌구나 하고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철민형은 안 내려오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2층 다시 지나가는 게 보이고 뭐 하는 거지? 하고 철민형이 한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불이 딱 꺼지고 내려와서 본인 차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그래서 갔구나.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답니다. 이게 진짜로. 되게 궁금하더래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 공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공간이고 그렇지만 되게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철민형 사무실로 올라갔답니다. 뚜벅뚜벅뚜벅 올라가는데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지 알겠더래요. 아까 전에는 있었던 계단에 그 핏방울들이 깨끗이 닦여 있더랍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했구나 하고 철민이 형 그 사무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끝방은 역시 자물쇠를 굳게 채워놨대요. 그래서 자물쇠도 이렇게 채워놓고 괜히 하고 냄새를 막 킁킁킁 맡으니까 약간 뭐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철민이 형은 여기서 뭐 한 거지? 알 수가 없네. 그래 내가 더 이상 파봤자 뭐가 나오겠냐 하고 다시 문 잠그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그날이 끝나고 한참 시간이 더 쭉 흐르면서 어떠한 약간의 패턴을 똘비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철민이 형이 한 달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음력이었다고 합니다. 음력으로 봤을 때 매달 초 있죠. 그 날은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저녁에. 이 희한한 패턴을 정말 우연히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꺼져 있어. 근데 정말 특이한 패턴이긴 하다. 왜냐하면 음력이기 때문에 이게 양력으로 따지면 계속 바뀌어요. 날짜가. 예. 그래? 근데 핸드폰이 꺼져 있는 날은 사무실에 그 의문의 미스테리한 방문이 열리는 날. 이 생각이 드니까는 똘비가 호기심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캐는 건 나쁜 행동이지만 너무 궁금했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과연 철민형 핸드폰이 꺼진 날이 언제일 것인가? 다음 날은 이날쯤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은 철민형 사무실 1층 한쪽 저 멀리 차를 좀 대놓고 차에서 잠복을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철민형이 사무실 내려오더래요. 참고로 철민형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전화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차 시동을 걸더니 어디론가 이제 출발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따라가 봤대요.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채게 차로 따라간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대요. 해보면 조금 가까이 가면 알 것 같고 그래서 엄청 신경 쓰면서 차를 졸졸졸졸 따라가니까 차 타고 거의 한 40분 거리를 가더랍니다. 특히 외곽으로 빠지니까 이게 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진짜로 나 이러다 걸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어디론가 이제 한참 향한 곳이 어떠한 산이었대요. 산 쪽으로 들어가는 샛길로 이렇게 쑥 빠져서 들어가는데 왠지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도 내 차로 따라 들어가면 차 돌릴 공간이 되게 적다. 그럼 무조건 마주치겠구나. 그러면은 되게 관계가 이상해지겠구나 이 형하고. 그래서 본인 차를 한쪽에다 댔대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들어가 봤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차 나오는 소리가 좀 들리면은 산 위로 숨지 뭐 이 생각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산중인데 되게 작은 이정표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세워놨더래요. 땅에 박아서. 굿땅이라고 써있었대요. 굿땅. 굿땅이 뭔지를 몰랐대요. 똘비는. 예. 그래서 굿땅, 굿땅이 뭘까? 굿땅. 뭐 아무튼 여기 뭐가 있긴 있나 보네 하고 이제 쭉 걸어서 들어가니까 되게 허름하지만 작게 건물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형이 있나? 이제 더 가면 조금 뭐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눈을 굴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건물 저 뒤쪽 산으로 철민이 형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까지 걸어가고 있었구나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가봤답니다. 쭉 가서 철민이 형이 어딘가에 멈추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가까이 가면 이거 나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궁금하다 싶어가지고 옆으로 자기도 올라가서 멀리서 좀 봤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멀리서 상당히 멀리서 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똘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철민이 형이 걸어가는 속도가 많이 느리다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무에다가 묶더랍니다. 뭘 묶냐면은 그냥 4발 달린 짐승 하나하고 예. 날개가 있고 2발 달린 짐승을 묶더랍니다. 나무에다가. 예.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조금 민감한 사안이니까. 그리고 멀리서 봐서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두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얇은 회초리 같은 걸로 그렇게 때리더랍니다. 막 못살게 굴더래요. 정말 한참. 그리고 그 소리가 멀리 있는 본인한테까지 들렸대요. 그 꽥꽥거리는 소리가. 그걸 보는데 저 형이 뭐 미친놈인가 싶었대요. 진짜.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래? 하고 이렇게 막 보는데 갑자기 한참을 이상한 짓을 그렇게 하더니 멀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무슨 행동인지는 알겠더래요.
뭐 도축을 했다? 딱 그게 보이더랍니다. 멀리서. 그렇게 하고 나서 멀리서 봤지만 정말 더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자리에서 껍질을 벗기더랍니다. 와. 그리고 봉투에다 담더랍니다. 봉투에다 담고 그 옆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쓱싹쓱싹 해서 뭐 부산물들은 대충 묻어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데 똘비가 몸이 얼어 있었대요. 그걸 보는데. 그럼요. 그리고 나서 막상 철민형이 몸을 돌려서 내려오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빨리 가야겠다고 움직였다가 철민형하고 눈이 마주친다던가 철민형이 내 존재를 알면은 야, 난 이거는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뭔가 느낌이 너무 쎄했대요. 너무 안 좋았대요. 두렵고. 그래서 야, 가만히 있다가 차라리 이따 나가자. 근데 내 차 볼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몸이 좀 굳어 있었대요. 그런데 거리가 한참 있는데도 나는 철민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철민형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딱 쓰더랍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쓱 들어서 내 쪽을 이렇게 약간 훑으면서 보더래요. 똘비는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똘비가 이렇게 나무가 좀 있는 그 뒤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난 안 보일 텐데 왜 내 쪽을 이렇게 갑자기 보고 있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야, 이게 정말 웃기대요. 예. 거리가 꽤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눈동자조차 안 보여요. 얼굴 형체가 또렷하게 보이지도 않는 거리예요, 지금. 근데 눈이 마주쳤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더래요, 갑자기 머릿속에. 황급히 다시 나무 뒤로 아예 머리를 쏙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눈 마주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도망가야 되나? 하고 머리를 다시 쓱 내밀어서 철민형을 보는데 철민형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본인 쪽을 계속 쏘아보고 있다는 느낌이 정확하게 들더래요. 천천히 뒷걸음질 쳐가지고 산 옆으로 해가지고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는 막 뛰어가지고 차 쪽으로 왔대요. 그래서 차 시동을 걸고 황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대요. 혹시 내 차 마주칠까봐. 그렇게 막 한쪽으로 달려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뭔가 알 수 없는 진짜 무서운 공포감이 느껴졌대요. 근다고 이거를 같이 일하는 동료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철민형이 미친 짓 하는 거 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말하기도 좀 근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지금이라도 철민형 사무실 옆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철민형 사무실 이번에는 좀 가까이도 못했대요. 상당히 좀 차를 띄워서 대놓고 딱 도착해서 보니까 철민형 차가 도착을 안 했더래요. 아직. 그래, 내가 막 때리 밟고 왔으니까 한번 보자 하고 한참 기다리니까 철민형 차가 다시 싹 하고 도착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내려가지고 처음에 동료들하고 옆에 건물 2층에 올라가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 옆 건물 그 계단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몸을 숨기고 좀 봤대요. 그러니까 철민형이 저번 날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더래요. 2층 올라가서 이렇게 거실 쪽 실루엣은 보이니까 사람이 쓱 지나가서 끝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나와서 뭘 쓱싹쓱싹 닦고 확인하고 한참 이렇게 두리번 움직이다가 다시 본인 차를 타고 가는 걸 확인을 했대요. 똘비가. 갔어 하고 그 사무실 다시 올라갔대요. 사무실 계단 쪽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무실까지 들어가지도 않았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딱 갔는데 희미하지만 냄새가 딱 나더랍니다. 뭔가 비릿한 냄새. 그네 이 짓거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였네. 근데 오늘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설마 나라고 생각을 할까?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냥 오늘 일은 나도 못 본 걸로 해야겠다. 이쪽은 관심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똑같이 일상생활을 보냈대요. 그리고 철민형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본인을 대했대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철민형이 아무것도 모르네. 진짜 다행이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본인이 그 모습을 한번 보고 나니 철민형 사무실에 놀러 가는 게 좀 꺼려지더래요. 그런데 옆에 같이 다니는 친한 동료들은 철민형 사무실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말도 못하겠고 그냥 가자니까 같이 몇 번 따라가고 놀고 밥도 얻어먹고 뭐 이렇게 노는데 철민형이 또 약속이 있어서 중간에 나갔고 지인들하고 앉아서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얘기하고 노는데 이번에는 지인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뒤에 사물함에 다 열쇠 하나씩 채워놨었잖아. 글잖아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랬지. 그러니까는 그거 나 어릴 적에 망치로 그 자물쇠 쇠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툭 때리면은 다 끌리는 열쇠들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
그리고 아마 손으로 다시 이렇게 꽉 누르면 다시 채워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쳐볼까? 그러는 거예요. 예. 똘비가 야 하지마 철민형 화내 괜히 하지 말라고 했겠냐? 야 나가자 우리 나가서 뭐 당구라도 치러 갈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있어봐 야 막말로 뭐 야 열쇠 내가 다시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친하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더니 옆에 탕비실 같이 생긴 곳 작은 게 있었는데 거길 막 찾더니 망치 작은 걸 하나 딱 갖고 나오더래요. 쇠망치. 그러더니 야 있어봐. 그러더니 퉁퉁퉁퉁퉁퉁 막 치더래요. 야 그만 쳐 하는데 열쇠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열쇠를 이렇게 경첩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고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잠그잖아요. 맞아요. 그 고리가 떨어져 나가더래요. 예. 이제는 이거 열쇠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웃더래요. 야 어찌됐건 열렸어. 그러면서 휙 하고 문을 열더래요. 심장이 두근두근 했대요. 솔직히. 안을 딱 봤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광경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너무 흔한 광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시들무 귀종님들한테는 점집에 가면 재단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액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 같은 거 쫙 걸어놓고 모시는 신. 그런 점집에 가면 있을 만한 재단이 거기에 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향을 피웠던 흔적도 있고. 그리고 앞에 우리 그 절에 가면은 절하라고 큰 방석 같은 거 깔지 않습니까? 그것도 딱 방석 같은 것도 놔져 있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는 옆에서 같이 온 동료가 뭐야 여기 뭐 점집이냐? 막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야 점집이고 나발이고 나가자.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거 모른다. 나는 이 자리에 없었던 걸로 하자. 나 지금 나간다. 그러니까는 막 지인들이 취하네. 야 한 몸이지. 그러면서 막 장난을 하더래요. 야 근데 이거 철민이 형이 알면 많이 화낼 것 같거든. 나는 빼자. 나는 그냥 못 본 걸로 하자. 그런데 한 놈이 쑥 들어가고 여기저기 막 떠들러 보더래요.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똘비가 야 그런 거 만지지 마. 진짜 왜 그래 하는데 갑자기 그 지인이 아우 씨 이게 뭐야 글더래요. 예. 야 뭔데? 그러니까는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야 이거 뭐야 징그럽다. 냄새 막 글더래요. 보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손가락 하나씩 잘라서 넣어놨더래요. 사람으로 따지면 거기 안쪽에다가 작은 항아리 같은 거기에다가. 예. 근데 이게 사람 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게. 그러니까는 모양이 좀 제각각이고 다. 근데 냄새가 되게 심했대요. 냄새. 야 이거 닫어. 근데 이거 뭐냐 막 이제 그러는데 똘비는 이게 뭔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야, 나는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나 이런 거 싫어. 막 얘기를 하니까는 지인들이 막 낄낄낄낄 웃더래요. 그러면서 야 무당이냐? 점쟁이야? 야 진짜 웃기다. 철민이 형 오면은 놀래켜줘야겠다 하면서 되게 재밌다는 듯이 막 웃더래요. 그래서 야 나 그럼 나갈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럼 돌아서서 막 가는데 잡더래요. 지인들이. 야 그러지 말고 같이 뒷정리는 하자. 글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거기가 나무 문이었거든요. 사무실 안에 있는 문이니까. 거기다가 그냥 드라이버로 다시 막 박는 신용을 한 거예요. 박아놓은 게 이제 빠진 거였으니까. 좀 헐겁긴 한데 모양새는 똑같이 맞춰놨대요. 근데 실험을 해봤는데 만약에 철민이 형이 이 방문을 연다. 자물쇠에다가 열쇠를 넣어서 딱 돌려서 밑으로 당기면은 자물쇠가 열리는 것보다 위에 걸어놓은 게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헐렁해요 지금. 일단은 모양새만 그럴싸하게 해놨으니까 야 몰라. 나중에 불러서 뭐라고 하면은 봤어요 그냥 하지 뭐 하고 나가더래요. 똘비도 그렇게 나갔답니다.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철민이 형이 아무 말이 없더래요. 아무 말이. 그리고 같이 간 지인들도 뚝딱뚝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 모른다고 했잖아. 모른다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냥 오래돼서 사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야 그래 다행이다. 욕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장난을 치고 또 이 녀석들은 겁이 없으니까 철민이 형한테 전화해서 또 거기서 밥 먹자고. 그래서 가서 밥 얻어먹고 다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얘기하고 막 노는데 철민이 형이 거기에 컴퓨터가 있어요. PC가 있는데 PC를 한참 쓰다가 나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그러고 나가더래요. 금방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지인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또 끝방 얘기를 막 했대요. 한 명은 가서 이렇게 막 고리를 흔들어 보면서 야 다시 이거 짱짱하게 했는데 이거 수리했다 야. 우리는 모르니까 떼 두겠지. 그러고 있고 또 한 명은 야 철민이 형 무당이었어? 어쩐지 신발 좋다. 차 잘 파는 거 보니까 그러고 있고 똘비는 이도저도 더 이상 얽히기가 싫어 하면서 앉아있다가 뭐 하나 체크할 게 있어가지고 한 번씩 썼으니까 철민이 형 PC에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마우스 흔드니까 모니터 불 들어오고 이렇게 인터넷 창 보는데 아직 로그인이 돼 있더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쪽지 같은 게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지를 직접 클릭해서 열면은 읽은 걸로 표시가 되지만 이렇게 제목만 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봐서는 열렸다고 안 뜨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쪽지 내용을 보는데 그 앞에 몇 글자들이 뭔지 알겠더래요. 오. 음력 날짜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더래요. 몇 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옆에 보니까 쪽지를 발송한 그게 카페더래요. 카페. 뭐지? 하고 클릭을 해서 카페 쪽으로 넘어가 봤대요. 철민영 거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카페가 딱 들어와가지고 카페가 예를 들어서 뭐 DOLB777이라는 카페였다고 쳐볼게요. DOLB777? 이건 뭐지? 되게 특이하다 이러고 있는데 밖에 있는 지인들이 철민영 온다 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똘비는 그냥 인터넷 창을 꺼버리고 그냥 바깥으로 나갔대요. 철민영이 들어오고 야, 나 짐 좀 챙겨가지고 한참 나갔다 올 것 같으니까 니들은 놀다 가라 그러면서 짐 챙겨서 나가더래요. 다시. 다행이다. 다시 PC 앞에 앉았대요. 인터넷 창을 다시 켰는데 로그아웃이 돼 있더래요. 이제는. 그렇구만 하면서 다시 인터넷 창 킨 짐에 그 카페를 검색을 했대요. DOLB777. 오케이. 들어가 봤대요. 일단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읽을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아무것도. 공지사항부터 단 아무것도 읽을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회원가입 신청을 해볼까? 회원가입 신청을 이렇게 눌렀는데 신청은 받는데 이 카페 장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되는 시스템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뭐 익명으로 된 거니까 회원가입 신청을 누르고 그냥 일상생활 보내고 저녁에 집에 와서 컴퓨터 켜고 봤더니 쪽지가 와 있더래요. 쪽지를 봤대요. 그랬더니 점 하나 찍어서 답장이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점이 뭐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카페장이 보낸 쪽지더래요. 그래서 답장을 했대요.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답장이 오는데 점 하나 찍어서 오더래요. 이게 뭐하는 새끼가 싶더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폭풍 검색을 시작을 한 거예요. DOLB777 카페. 왜 그러냐면은 그게 있습니다. 카페에다 글을 올릴 때 밑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외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 카페 글 내용이 검색이 허용이 되게 할 것인가 이거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체크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검색을 하다 보면. 근데 아무리 뒤져도 전혀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그 카페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데 그냥 좀 답답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여기는 회원가입도 안 받고 정말 뭐 이상한 그런 카페네 하는데 철민형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똘비야 너 뭐하냐고. 그래서 예 형 저 그냥 집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 뭐 좀 물어보자. 예 형. 너 규민이하고 철현이하고 다 같이 우리 사무실 자주 놀러 오잖아. 근데 너 혹시 끝방 열고 들어간 적 있니? 들더래요. 예. 이게 이제 확 굳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형? 그러니까는 철민 형이 아니야? 너 모르는 일이야? 글더래요. 그래서 예 형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철민 형이 야 똘비야 실망이다. 왜 형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럴까? 나 방금 규민이랑 통화했어. 규민이는 얘기하던데 장난으로 문 열고 들어갔다고. 왜 너는 거짓말을 해? 철현이도 규민이도 그냥 웃으면서 장난이라고 하는데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글더래요. 그래서 예. 아니요 형 그게 아니고 그냥 형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죄송해요 형.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뭐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 밤늦게 미안하다 끊자 하고 끊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규민이한테 바로 전화를 했대요. 규민이가 받더래요. 야 너 철민이 형 전화 받았지? 그러니까 규민이가 아니? 글더래요. 뭐라고? 너 철민이 형 전화 안 받았어? 그러니까 무슨 전화? 뭐 언제?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 좀 전이든 우리 그 끝방 들어갔던 거 그거 관련해서 전화한 거 없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전화한 거 없어. 글더래요. 규민이가 네. 심장이 덜컹하더래요. 철현이한테 바로 전화를 했대요. 철현이 똑같았대요. 전화한 거 없다고. 얘긴 다 했어요. 이래저래 해서 내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다. 미안하다. 넘어갔다.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더래요. 그래? 뭐 원래 비밀 많은 사람이 원래 그런 거지 뭐. 모르겠다. 죽이기 하겠냐. 그냥 그러고 끊더래요 다들. 근데 본인이 만약에 본 게 없으면 얘네들하고 똑같은 반응일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철민이하고 관계도 좋았고 이렇다 보니까 한숨 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철민이 형이 그날 이후로도 똑같이 대해주더래요. 그냥 전혀 뭐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이 다 대해주고 어느 정도 잊혀질 때쯤 한 2-3달 정도 지났을 때래요. 그때가 철민이 형 사무실은 그 이후로 될 수 있으면 안 갔대요. 똘비가 그냥 본인이 좀 피했대요. 뭐 같은 지인들한테 빌미는 좋았대요. 들어간 게 뽀록 나서 나 좀 껄끄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좀 피하고 했는데 하루는 당직을 서는데 당직을 서면은 거기가 저녁에 한 8시쯤 끝났대요. 한 7시가 좀 넘었을 때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랍니다. 여보세요? 받으니까는 자동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선생님 어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저도 번호가 왜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제가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저 차 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차요? 그럼요. 제가 차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드렸대요. 근데 한참 뭐 설명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자, 돌비님이 예를 들어서 페라리를 사려고 전화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나 돌비인데 야 뭐 페라리 무슨 모델 지금 뭐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그 중형 승용차가 얼마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어떤 모델을 보고 계신 거죠? 얘기를 하니까 그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대충 그 얼마나 하냐고요. 여기서 좀 이상했대요. 왜냐? 현대기아차 예로 들어보면 소나타일 수도 있고 K5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아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한 거면 K5라고 네이밍을 붙이겠죠. 그런데 네이밍을 안 붙이더래요. 예. 이게 너무 느낌이 좀 이상했대. 목소리도 조금 어눌했고 되게 저음이었고 선생님 제가 언제쯤 한번 인사를 드렸었죠? 저한테 연락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연락처를 안 드렸어요. 그 중형차 지금 좀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쪽으로 좀 오시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말씀을 드릴게. 무슨 동 알죠? 거기 끝쪽에 가면은 뭐가 있고 거기서 이쪽으로 조금 더 와서 전화를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똘비가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빨리 퇴근을 하자. 빨리 퇴근을 해서 상담을 하고 가자 해서 차를 갖고 이동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속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장난 전화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대요. 받더랍니다. 선생님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조건표랑 좀 미리 좀 숙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중형차가 다 뭐 몇 개 있어요. 일단 오셔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나타 보시는 거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똘비가 기아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소나타를 보고 계시는 거죠? 라고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현대차 얘기를 일부러. 그러니까 고객이 예 소나타 맞죠? 소나타 맞아 그러더래요. 현대차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어서 오세요 그러더래요. 전화를 이제 끊었대요. 네. 끊고 한쪽에 차를 세웠대요. 이거 뭔가 장난 전화다. 내가 얼굴도 본 적 없고 소개받지도 않은 고객인데 나한테 현대차를 물어본다고? 얘는 뭐 카톡도 안 하나? 내 거 푸사도 안 보나? 이거 느낌 더럽다 하고 그냥 차를 돌렸대요. 그냥 차를 돌려서 이렇게 막 가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거기다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아니요. 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현대 영업사원이 아니고요. 기아 영업사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상대편이 그러니까 기아차요. 내가 기아차라고 했지. 그러더래요 또. 그래가지고 좀 전에 현대차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장난 전화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러신 거면은 이쯤 해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대요. 혹시 모르니까 헷갈린 고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아차지. 뭐 기아나 현대나 그나물에 그 밥 한지붕 아니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한지붕은 맞는데 엄연히 다르죠 선생님. 저 어떻게 알고 전화하신 겁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상담 한번 했다니까. 뭐야 나도 시간 내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리 와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좀 급하게 집안일이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다음에 내일 아침에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먼저 전화를 끊었대요. 이게 원래대로였으면 무조건 갔죠 우리가. 근데 그날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 본능이 시키더래요. 야 뭔가 조금 느낌이 더럽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가는 길에 머릿속에 쫙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대요. 철민형 사무실 불이 켜져 있나 한 번만 보자. 왠지 그쪽하고 생각이 이어지더래요 그냥. 그래서 어차피 크게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운전을 해서 철민형 사무실 옆을 이렇게 싹 차로 지나갔대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시간 거의 저녁 9시가 다 돼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2층 불이 켜져 있고 차로 지나가면서 아래서 위지만 슬쩍 보이는데 야, 그 시간에 딱 보면 알겠더래요. 구판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그 늦은 시간에. 한쪽에 살짝 차를 세우고 차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보는데 맞더래요. 맞아. 1층에 차도 몇 대 더 대져 있고 머릿속으로 순간 뭔가가 이어지더래요. 혹시 내가 오늘 좀 어떻게 되는 날이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괜히 내가 이렇게 지금 신경과민인가? 하고 다시 차를 출발시켜서 가는데 한 30초? 출발한 지 30초나 됐을까? 철민이 형한테 전화가 울리더래요. 받을까 말까 나 받았대요. 네 형. 받으니까 똘비야 어디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저 집에 일 있어가지고요. 저 황급하게 집으로 좀 가는 길입니다. 많이 급한 일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 부모님 관련된 일이라서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데 형 사무실로 잠깐만 와줄 수 있겠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사무실로요? 지금요? 왜요? 그러니까 잠깐만 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하고 되게 정중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형 저 진짜 집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전 좀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잠깐만 와봐. 와서 나 이거 문서 작성하는 거 하나만 잠깐만 도와줘. 형이 너 섭섭지 않게 용돈 챙겨줄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집에 진짜 부모님이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형.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다치셨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있으면 네가 전화도 받을 리가 없잖아. 그거 아니잖아 급한 거. 잠깐 들렸다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자 왜 그래요 형 나 일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야이 개 와보라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섭섭하게 굴었냐고. 잠깐만 와보라고.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오냐고 하면서 말이 점점 세지더래요. 무섭더래요. 지금 형 사무실에서 뭐하는지 나 지금 보고 지나왔는데 그래서 아니에요 형 형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대요 전화를. 철민이 형이 바로 전화가 또 울리더래요. 안 받았대요. 전화가 또 오더래요. 안 받았대요. 그렇게 연달아서 한 대여섯 통 오더래요. 아유 씨 하고 가는데 이번에 문자가 삐링 하고 울리더래요. 그래서 문자를 열어서 운전하면서 봤대요. 그러니까는 좋은 말로 할 때 형 한 번만 도와줘라 진짜. 어서 와라 진짜. 오늘은 꼭 와줘야 된다 진짜. 한 번만 부탁하자 진짜. 막 이렇게 오더래요. 문자 씹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막 정신병 걸린 사람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네. 한 번만 와줘 그러다가 야 이 개야 빨리 안 오냐 이 뭔 새끼야 하고 제발 나 아까 미안해 막 이렇게 문자가 미친놈 마냥 오더래요. 그래서 이 형 진짜 X이네 이거 정신병자네 하고 그냥 전화기도 꺼버렸대요 똘비가. 그리고 아침 해가 떴죠. 다음날 사무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출근 못 하겠더래요. 뭔가 진짜. 그래가지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침 일찍. 대표님 제가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출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다 하고 끊더래요. 그리고 아침 회의가 끝날 시간쯤 한 9시가 좀 넘었을 때 규민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지인. 규민이가 하고 받더래요. 야 규민아 오늘 철민이 형 나왔어? 그러니까는 철민이 형? 안 나왔는데? 그러더래요. 그래? 너 연락 온 거 없었어? 그러니까 넌 저번 날부터 자꾸 철민이 형한테 전화 왔냐고 묻냐? 없었어 임마 왜 그래? 막 그러더래요. 아니야 나 오늘 집에 일 있어. 끊어 하고 끊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그 캐치콜이 한 박자 있다가 막 날라서 들어오더래요. 본인 핸드폰으로. 핸드폰이 끊임없이 똘비 하면서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캐치콜의 문자의 가관이더래요 진짜. 너를 씹어 먹어서 죽여버리네 살리네 별소리가 다 써있더래요 거기에. 이 형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대표님한테 가서 이건 대표랑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 이렇게는 내일도 출근 못해요 지금. 대표님한테 가려고 준비를 좀 하다가 사람이란 게 그렇답니다. 망설이게 된대요 또 대표랑 얘기하기가. 예.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전화가 울리더래요. 봤더니 철민이 형이더래요. 받았대요. 예 형. 받으니까 야 너 어디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 부모님 집에 좀 와 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진짜로 내 부탁 그렇게 안 들어주고 전화기 끄고 너 진짜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막 그러더래요. 화를 내더래요. 똘비가 형 저 집에 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규종님들 그럴 거예요. 저 같아도 누가 나한테 너 왜 간밤에 전화 안 받았어? 막 화를 내면은 저도 화를 좀 낼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내 핸드폰 충전하는데 전기비 못해줬어?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똘비는 화는 못 내겠더래요. 주눅이 들어있어가지고. 예.
아, 형, 저 바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아, 야, 그럼 지금이라도 좀 와라. 그러더래요. 예. 아, 형, 저 부모님 댁이라니까요? 지금 못 가요. 그러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오라고 지금 좀. 아, 형, 저 일단은 못 가요, 형. 못 가고 급한 거 있으면은 뭐 주변에 다른 애들 시키세요. 예? 저 못 가요. 얘기하니까는. 너 부모님 집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 부모님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부모님 집 어디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부모님 집이요? 그거 어떻게 형님이 그걸 아세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 내가 니네 부모님 집 앞이니까 빨리 내려와봐.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 뭐 내가 이빠는 동생들 다 알지 왜 몰라. 내가 뭐 배라도 한 상자 내가 보내드렸었나 보지. 내려오라고 이 개야 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아, 저 부모님 집 아니에요. 저 부모님 집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이거 대표님한테 얘기하고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게 정상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욕하는 문자 보내고 이게 정상이에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철민이 형이 막 다 봤잖아 이 개새야. 너 그날 나 봤잖아. 그러더래요. 예. 뭘 봐요 제가. 뭐 본 게 있어야 보지. 그러니까는 너 나무 뒤에 숨어서 나 안 봤어? 너 나 봤잖아. 열심히 도망치더니 나 안 봤어? 너 진짜 나 안 봤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뭐 하시는 건데요 그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쯤 오니까. 그래가지고 철민이 형이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만나서 궁금한 거 서로 다 털 거 털고 얘기하자. 일로 좀 와. 자꾸 사무실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똘비가 아니요 형 사무실 말고요. 저기 최고 번화가 최고로 큰 카페 거기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오케이 거기로 갈게. 지금 바로 와. 얼마나 걸려? 똘비가 저 뭐 한 15분이면 갑니다. 오케이 거기서 보자. 그래서 거기서 만났대요. 예. 카페에서. 왜냐면은 똘비도 뭔가 종집을 좀 지으려고 만나고 대표 만나러 가려고 회사. 딱 카페에 가니까 철민이 형이 환하게 웃으면서 일로 오라고 갔대요. 앉았대요.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야, 넌 나를 미친놈으로 봤겠다 그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형 말씀을 해보세요.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찾는 거며 왜 나한테 그 쌍욕을 다 했으며 나는 일단은 이거 대표님한테 이거는 말씀을 드리려니까 그건 형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야 이 새끼야 너 부자 되고 싶지 않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세상에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실 것 같으면 그만하시고 용건이 뭡니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왜 차를 더 많이 못 팔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왜 항상 고만고만하게 살아갈지 생각해봤어? 형이 너 부자로 살 수 있는 법 알려줄게. 막 그러더래요. 예. 되게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읊어보십시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차례상이랑을 지내죠. 우리 명절이 되면. 그러니까 물론 차례상이 그냥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을 기리고 숭배한다기보다 조상을 그냥 기리는 거잖아요. 내 뿌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걸 같이 가족들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민이 형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제사 지내고 조상을 모시지 않냐? 한국 문화가. 그러면은 제사상에다가 돼지고기도 올리고 닭고기도 올리고 고기들 올리지 않냐? 그런데요. 고기 올리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는 그 도축을 한 행위 자체가 네. 그냥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인 거예요. 음식.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영이 맑게 내가 다듬어가지고 올리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 사람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빌 곳이 필요한 거고, 너도 이런 것들을 하면은 더 성공할 수가 있다. 사람이 운이라는 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다. 듣고 보다 보니 약간 사입이 무속에 빠진 느낌이 확 들더래요, 이 형이. 그런데 여기가 또 영업 파트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이. 영업 쪽이 또 이런 무속이 판을 치거든요, 아주. 예. 징크스도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형 많이 하시고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하니까는 갑자기 손을 이렇게 잡더래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사무실 가서 내가 보여줄게. 끝방 들어가서 너도 보면 알 거야. 한 번만 같이 가자. 막 그러더래요. 싫다고 손 뿌리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철민이 형이 막 따라와갖고 잡더래요, 본인을. 근데 이게 그냥 가자 그게 아니고 나중에는 반강제로 본인을 막 끌고 가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야, 이 미친 새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밀쳤대요. 밀치면서 여기 정신병자가 사람 잡네 하고 소리를 막 질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쳐다보죠. 여기가 번화가예요, 최고 번화가.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당황을 하더니
황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더래요. 그러면서 똘비는 황급하게 본인도 매장으로 향했어요. 그 대표랑 면담을 했죠. 이런 문자가 왔고 전화가 이렇게 미친 듯이 왔고 내가 가서 무엇을 받고 다 얘기를 했어요, 대표한테. 예. 그러니까 대표가 아이고 아직도 그런 미친 새끼들이 있네 그러더래요. 대표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영업 쪽 바닥은 한 번씩 이런 또라이들이 나온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미신의 미친놈들이 하나씩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는 같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대표가 너 한 일주일 정도는 출근하지 마라. 내가 철민이 그 자식은 자르려니까 내가 알아서 교통정리 해놓으려니까 내가 연락하면 그때부터 나와.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그러더래요 대표가.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고 퇴근을 한 거예요. 바로 무서우니까 집에 갔죠. 그리고 규민이랑 철현이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 싹 얘기를 했어요. 썰을 막 푼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막 썰을 푸니까 애들이 되게 신기하다듯이 웃으면서 전화를 받더래요. 진짜? 철민이 형이 그렇게 미친놈이었어? 우왕 우왕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있고 철민이 형은 잘렸어요. 짐 싹 빠져 있었고 본인이 나갔을 때는 예. 아이고 이제 됐다. 이렇게 끝났구나 하고 철민이 형에 대해서 거의 기억이 사라졌을 때 거의 2년 정도가 흐른 뒤에 17년도쯤에 그쪽 자동차 바닥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 직원 한 명이 다른 브랜드에 다른 브랜드에 있는 모 대리점 직원 한 명이 거의 죽다 살아난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우리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예. 간혹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주먹 다짐을 뭐 했다 어쩌다. 근데 이게 지역신문엔 떴대요. 그게. 예.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들은 그대로 뭐 지역신문엔 떴다고 하는데 죽다 살아났는데 이 과정을 영업사원들 사이에선 소문이 엄청 빠르게 퍼져요. 이 내용들이 살도 붙겠지만 근데 과정이 너무 비슷했대요. 과정이 정말 비슷했고 어디가 비슷했냐면은 어느 날 고객이 전화를 했다. 브랜드조차 모르더라. 그런데 간 거예요. 일단 눈이 멀어서 그 사실조차 망각하고 갔대요. 갔더니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엄청 뚱뚱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카탈로그 같은 거 보면은 가운데 펴놓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맞대고 설명을 하는데 와 진짜로 본인이 0.1초만 늦었으면 본인 죽었다고. 본인 목하고 턱 쪽 바로 앞으로 칼날이 싹 지나가더래요. 안에서 칼 꺼내고 이렇게 휘두른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뭔가 느낌이 세가지고 뒤로 몸을 빼다가 그게 우연찮게 피해졌고 거기서 엄청나게 주먹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난 그게 있어요. 사건이. 예. 근데 똘비가 이거를 듣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동안 과정을.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이었던 거. 철민이 형이 이름까지 바꾸고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와. 근데 이쪽 바닥에서 유명한 영업사원이었거든요. 예. 꽤나 잘 파는 영업사원이니까 인프라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도 바꾸고 매장에서도 엄청 조용히 살았고 심지어 썬팅샵도 진짜로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 저 먼 지역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썬팅샵을 쓰고 그렇게 반 숨어서 살았더만요. 예. 철민이 형이.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이 형 어디 갔나 했더니 아직 우리 지역에 있었구나. 그때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날 철민이 형이 오란다고 해서 갔으면 아니면은 고객이 오란다고 해서 갔으면 그 고객은 나를 왜 불렀을 거고 그 타이밍에 철민이 형은 왜 구술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막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막 되게 귀신이 나온다든가 무서운 건 없는 얘기인데 섬뜩하다 그래도. 예. 자동차뿐만 아니라 영업하시는 분들 세계에서는 조금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갈 때 오른발로 먼저 문턱을 넘어서야 하고 재수가 좋고 이런 거 있죠. 아, 예.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한 직업군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예. 그게 이제 발전하고 발전해서 끝판까지 올라간 게 철민이 형이지 않았을까. 자,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브랜드도 모르는데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쵸. 공포 채널인지도 모르는데 돌비님한테 사연 제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예를 들어서 사연 제보할게요 했는데 그렇죠. 공포 사연인데 갑자기 웃긴 사연을 제보한다던가 그러면 여기 공포 그렇지, 그렇지. 채널인데요? 뭐 그런가요? 하면서 그냥 뭐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이제 이상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카톡이면 괜찮은데 이제 얼굴 맞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섬뜩한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어찌 보면 이게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오늘은 조금 내용을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요. 재밌었어요. 이게 무서웠어요. 막상 전달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네. 이거는 뭐 피 튀기는 것도 없고
어디서 막 도망가는 것도 없고 귀신도 없고 이도저도 아닌 얘기여서 얼마나 좀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사실. 아, 까죽 뺏겼잖아요. 아유 네. 돌비님한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니요. 아, 오늘 아무튼 동네꼬마님 또 이렇게 숨죽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매번 예. 이렇게 집중을 하게 만들고 숨죽이게 만들고, 아, 진짜 동네꼬마님 이야기는 재밌다, 이렇게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꼬마님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든 자주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자동차 브랜드도 모르면서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우리 규종님들도 모르겠어요. 이 미신이라는 거, 그게 무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당하게 하는 게 뭐든지 간에 다 좋은 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